안녕하십니까. 세 번째로 만나는 수학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항식의 곱셈을 했다면 오늘은 다항식의 나눗셈, 연산의 마지막 나눗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하는 건 사실 거창하게 새로운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항식 자체를 내림차 순으로 정리하고 나면 우리가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전개하시면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나눗셈에서 주목하실 건 최고차항 한 가지입니다. 최고차항 2x제곱이라고 하는 걸 나누어 줄 수 x를 기준으로 최고차항을 만들고 빼고의 과정을 반복하시면 되는데 2x제곱을 만들기 위해선 나누어 줄 x 플러스 3이 2x제곱이 되기 위해서 2x를 곱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 거고 2x를 첫 번째 주어진 식에 각각 곱하기 하시면 됩니다. 곱하고 난 결과만큼을 빼고 나면 원래의 최고차항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남아있는 차수가 원래 문제보다 한 차수 떨어진 1차식이 됐고 새로운 1차식에 대한 최고차항을 기준으로 역시 소거하기 위해서 3만큼 곱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찾으시면 됩니다. 역시 3이라고 하는 수를 나누어 줄 수와 곱한 결과를 여기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빼고 났더니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몫을 우리는 앞으로 quotient에서 Q라고 쓸 거고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나머지를 remain, 나머지 R이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라고 하는 걸 Q와 R이라고 하는 문자로 표기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나눗셈 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 한 가지를 풀어볼 건데요. 여기서도 누누이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어려운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차분하게 문제를 풀기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5번에 1번에 해당하는 3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다음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다항식을 주어져 있는 x-1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혹시나 나눗셈을 하다가 중간에 비어있는 차수가 있다면 비어있는 차수 자리만큼은 반드시 공백으로 남기셔야지만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에서의 최고차항인 3x 세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3x제곱만큼을 곱하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찾은 사실을 토대로 곱하기를 해보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곱하기 한 과정만큼을 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됩니다. 역시나 뺀 결과에 대한 최고차항인 x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x만큼을 곱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찾으시고 x제곱 마이너스 x만큼 계산 결과를 얻었다면 역시나 빼기를 해서 4x 플러스 1을 얻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4x를 만들기 위해서는 곱하기 4를 하면 역시 최고차항이 소거된다는 거 4x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결과를 역시 뺐더니 5라고 하는 결과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더 이상 5 안에는 x-1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5가 곧 나머지 r이 되는 것이고 위에 얻어진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가 몫에 해당하는 q가 되는구나 하는 것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2번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반드시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볼 건데요. 예제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진 이 개념 파트에서는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하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 예제라고 하는 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처럼 나눗셈을 하면 되는 거는 맞지만 이번에는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토대로 A equal BQ 플러스 R로 나타내어라 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나타내라고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나눗셈을 하고 나면 내가 나눗셈이 맞는지 확인하는 검산 방법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나중에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단순히 계산만 하실 거고 나중엔 이 형태를 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우선은 주어진 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계산하라고 하는 A, 4x 세제곱, 그 다음 2창이 비었기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우고 5x, 그 다음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을 b에 해당하는 식 2x-1로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창을 맞추려고 봤더니 2x 제곱만큼 2x 제곱을 곱하게 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고 주어진 식을 빼고 나면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 됩니다. 역시나 최고차항을 맞추기 위해서는 x만큼 곱하면 되고 x를 곱하고 났더니 2x 제곱 마이너스 x가 되죠. 윗줄에서 아랫줄을 빼고 났더니 6x 플러스 1이 되고 이번에는 맞추기 위해서 3을 곱하면 됩니다. 3을 곱하고 났더니 6x 마이너스 3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4까지 이렇게 얻어진 4가 곧 이 문제에서는 나머지 r이 되고 위에 나와 있는 목까지 이렇게 목과 나머지를 계산을 했다면 문제에 주어져 있는 틀인 a equal bq 플러스 r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혹은 내가 구한 식들을 각각 대입해서 쓰기만 하면 되겠죠. 대입을 해서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노트에다가 그냥 정리하는 정도. 우선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과 나머지를 구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6번은 방금 전 풀었던 것과 동일하게 계산을 연습하시면 되는 건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다항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을 b라고 하는 다항식 x-2로 나누어 보면 역시나 최고차항에 주목해서 2x 제곱을 곱하고 2x 제곱을 곱했더니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고 빼고 났더니 이번엔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최고차항을 맞추기 위해서 3x를 곱하면 되고 3x를 곱했더니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네요. 빼고 나면 10x 플러스 1. 그러면 이번에는 10만큼만 곱해주면 되겠죠. 10을 곱하고 났더니 10x 마이너스 20으로 마지막 21이라고 하는 상수를 얻었습니다. 역시나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21을 우리는 나머지 r이라고 쓰고 위에 있는 것을 q라고 나타내면 되겠죠. 이렇게 답만 구하시지 말고 문제 마지막에서 원했던 것처럼 a equal bq 플러스 r이라고 하는 꼴 안에다가 각각 항들을 대입하셔서 서술하기만 한다면 문제에서 감점되는 거 없이 완벽한 답을 쓰신 겁니다. 이런 과정들 이외에 우리가 교과서 내에서는 또 다른 유형들은 없으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다른 교재들을 갖고 있다면 많은 유형들을 연습하길 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 18페이지를 보면 지금까지 배웠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중단원 마무리 문제가 있습니다. 중단원 마무리의 첫 번째 문제인 1번 문제를 보시면 다항식 A와 B에 대한 덧셈, 뺄셈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덧셈은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2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뺄셈 마이너스 A이므로 마이너스를 쓰시고 A라고 하는 다항식 2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3y제곱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이너스 4에 b 대신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3y 제곱을 쓰시면 됩니다. 역시 마이너스 밖으로 식들을 꺼낼 때 부호 자체에 실수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죠.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3y 제곱, 그 다음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8xy, 그 다음 12y 제곱까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덧셈 뺄셈에서 동류항끼리 서로 계산하는 것까지, 동류항에 해당하는 x에 대한 2차가 계산을 하고 나면 2x 제곱 된다는 거 바로 확인하셔야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xy에 해당하는 동류항은 얘는 마이너스 7xy가 되네요. 이렇게 계산이 또 끝나고 나면 마지막 y에 관한 2차 계산 결과 15y 제곱이구나 하는 것까지.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첫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보통 모의고사 1번에 2점짜리 문제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조건 맞추셔야지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2번 문제가 있는데요. 다항식 곱셈 파트에서 곱셈 공식을 배우지 않고 단순히 식을 전개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주어진 문제에서는 1, 2, 3번 중에 제가 1번을 하고 나머지 2,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노트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1번에 해당하는 문제에 2x-1,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2x. 계산하는 거에서 빠뜨리지 않고 연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2x와 x제곱, 2x와 2x,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1과 2x. 빠뜨리지 않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연산을 하게 되면 2x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 플러스 4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 동류항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2x 세제곱에 3x 제곱, 마이너스 2x까지. 이러한 과정으로 여러분들은 나머지 2번과 3번을 어디에? 노트에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번으로 넘어가면 곱셈 공식은 다른 연산들과 다르게 곱셈 공식이 등장을 했었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완전제곱식을 배웠던 것처럼 그 공식들을 확인하는 문제 5가지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 저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겠습니다. a-2b 플러스 3c에 대한 전체 완전제곱식. 문자 3개에 대한 완전제곱식 같은 경우는 제곱, 그 다음 2ab, 2bc, 2ca가 됐던 그 공식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전개하시면 되는데요. 처음으로 나와 있는 항인 a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b를 제곱한 4b 제곱, 그 다음 3c를 제곱한 9c 제곱까지 각각의 제곱항들을 쓰시고, 그 다음에는 둘씩 섞여서 곱하는 과정. 그 앞엔 개수 2가 있더라. 2배에 a 곱하기 마이너스 2b, 그 다음 2배에 마이너스 2b, 그 다음 3c, 마지막으로 2배에 3c에 a 곱하는 것까지.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a제곱, 4b제곱, 그 다음 9c 제곱이 되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4ab, 마이너스 12bc, 그 다음 6ca까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문제풀이 하지 않은 2번부터 5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가 우리가 방금 전 오늘 처음 얘기했었던 나눗셈 파트입니다.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고요. 아까 전에 중간에 빈 차수가 있을 경우는 자리를 비우라고 했던 거,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어진 문제에서는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x 4제곱, 3차항이 비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시고요. 마이너스 5x 제곱, 역시 1차항이 비었기 때문에 6을 조금 떨어뜨려서 쓴 후 나누기 x-1까지.
주목은 뭐만? 최고차항만. 최고차항만 맞춰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3x 세제곱 곱하기를 하고 나면 3x 4제곱에 빼기 3x 세제곱이 되고 빼고 났더니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6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최고차항을 맞추기 위해서 3x를 곱하고 3x 제곱 마이너스 3x 역시나 빼고 나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이 되죠. 이번에는 최고차항을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어디 차수가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뒤로 조금 넘어가야지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봤더니 여기서 실수가 있었죠. 3x 세제곱인데 제가 제곱이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할게요.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6까지. 최고차항을 맞추기 위해서는 3x 제곱이죠. 3x 제곱. 그럼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빼고 나면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이더라 하는 거. 또 최고차항을 맞추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x를 곱하면 되고 곱하기를 하고 난 결과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빼고 나면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구나.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서 뺀 결과 나머지 아래에 해당하는 값이 4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몫에 해당하는 건 제일 위에 있는 3x 세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과정들을 실수 없이 차근차근 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신다면 다항식의 연산 파트는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